서울대 2023학년도 서울대 입학 전형 예고 영상 확인하셨죠? 지난번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상당히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변화 내용은 지난번 내용을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결국 중요한 건 내신이 얼마나 큰 영향력을 가지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해 봐야 될 텐데 지규는 성적 차이가 그렇게 클 것 같지는 않아요. 그쵸? 그런가요? 네네. 지규는 어쨌든 학교의 추천을 받아서 이제 지원하는 전형이다 보니까 뭐 내신 성적이 완전 나쁜 학생들이거나 이런 학생을 추천하지는 않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은 일반 전형 위주로 한번 궁금증을 풀어보려고 합니다. 먼저 수능 성적 산출 방식에 대한 것부터 한번 설명해 주시겠어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뭐 지규는 외형상으로 보면은 좀 커 보이죠? 네, 40 좀, 이렇게 반영되니까요. 커 보이긴 한데 정말로 저 밑에 있는 애들 추천은 안 해주겠죠. 그러니까 실제로 그만한 학생들이 아마 쓸 개연성이 높기 때문에 아마 큰 차이는 오히려 덜 날 수도 있을 것 같기는 해요. 그래서 오늘은 일반 전형 위주로 말씀을 좀 드릴게요. 자, 곧바로 한번 가볼게요. 빨리 가는 게 좋죠. 예전처럼 아시는 것처럼 1단계에서 일반 전형 1단계에서는 현재와 같은 영역별 반영 비율 넣고 그다음에 감점 놓고 해서 표준 점수 총점을 산출해요. 맞죠? 네. 틀린 거 있으면 얘기해 주셔야 돼요. 1단계에서는 그대로 산출을 해요. 동일한 방법이고요. 자, 2단계에서 변경 사항이 있었는데 2단계에서는 수능 80점을 수능으로 뽑는데 80점을 지원 모집 단위별 최고점과 최저점을 좀 활용하게 되고요.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한다는 거죠? 학과별로 2배수를 먼저 이제 1단계에서 뽑은 걸 갖고 그다음에 2단계에서는 그 최고점의 차이가 20점 이상이냐 또는 미만이냐를 갖고 환산을 하게 되는 거죠. 아마 이제 여기 지금 나가고 있을 거예요. 참고자료 나가고 있을 건데 20점 이상인 경우에는 어떻게 하죠? 제가 눈이 나빠갖고 노안이 와서 그런지 좀 잘 안 보여요. 20점 이상. 20점 이상인 경우에는 이제 지원자 점수랑 그리고 1단계 합격자 최저점 점수 간의 차이와 그리고 1단계 합격자 최고점과 최저점 점수 간의 차이를 분자와 분모 형태로 나누어 가지고 계산을 하죠. 자, 이거 보세요. 이거 보는 게 편하시겠네요. 왜? 이렇게 하고 거기다가 20점을 곱하고 기본적으로 60점을 더하는 방식인 거고요. 20점 미만인 경우에는 어떤 의미로는 그대로 계산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1단계 합격자의 최고점에서 내 점수 빼고 거기서 80점에서 그 나온 값을 그냥 빼는 방법으로 계산을 하게 되는 거죠. 어떤 의미로는 좀 식이 좀 어렵죠. 어렵나요? 일단 첫 번째 식은 좀 어렵게 느끼실 것 같아요. 네, 두 번째 식은 사실은 뭐 않고, 그냥 지금이랑 뭐 모집 단위 내에서의 점수 차이는 동일하다 이렇게 볼 수 있으니까요. 좀 식이 좀 어려운 것 같은데 하여튼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럼 이런 어떤 산출 방식의 의미가 사실은 이제 중요할 것 같아요. 뭐 왜 이렇게 어렵게 산출 방식을 만들었는지가. 그러니까 왜 만들었는지는 서울대에 물어보시고요. 왜 만들었는지는 서울대에 물어보시고 어쨌든 간에 이렇게 산출이 되면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를 좀 같은 의미인가요? 좀 바라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만약에 이렇게 되면은 현재까지는 어떻죠? 지금까지는 나만 잘 보면 되는 구조였죠. 어떤 의미로는 내 성적만 좋으면 그냥 그 성적 갖고 쓰면 합격하느냐 불합격하느냐 그냥 딱 갈리는 거였는데 이제부터 2023학년도부터는 어떻게 해야 되냐? 이제 남 눈치까지 봐야 되는 거죠. 다른 학생들의 성적까지 확인을 하면서 내가 어떤 모집 단위를 지원해야지 유리한지 또는 불리한지까지 이거 뭐 도사도 아닌데 그것까지 좀 참고하고 그런 것까지 분석하고 예측을 하면서 유리한 모집 단위를 찾아가야 된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굉장히 좀 학생들의 입장에서는 정시로 지원할 때 좀 고려해야 될 것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또 좀 예상은 언제나 또 빗나가기도 마련이기 때문에 좀 끝까지 합격 가능성에 대한 예측을 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결국 중요한 거는 사실 이렇게 나온 수능 성적 자체가 내신 점수와 합쳐졌을 때 내신의 영향력이 어느 정도를 가지게 될 것이냐라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요. 이 부분을 한번 다시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제가 지금부터 좀 중요한 얘기예요. 좀 복잡한 얘기인데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릴게요. 제가 지난 영상에서 이런 방법으로 서울대에서 2014학년도까지는 요 유사한 방법을 썼다. 최고점, 최저점을 활용하는 방법을 썼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제가 한번 2014학년도 데이터를 좀 뒤져봤겠죠. 그냥 오지는 않았겠죠. 이 영상을 찍는데 뒤져봤는데 못 쓰겠더라고요. 그 데이터를. 왜냐하면 2014학년도까지는 1단계에서 요 방식을 썼는데 그때는 2단계 인문계열은 논술 하고 교과를 반영했고 자연계열은 구술 면접하고
교과를 반영했으니까 그때는 뭐였냐면 2단계로 충분히 1단계 이 정도는 그냥 뛰어넘을 수 있었기 때문에 지원 패턴이 달랐어요. 그래서 2014학년도 이 방법을 썼음에도 제가 그거를 활용할 수 없을 것 같아서 이번 영상에서는 가장 최근 정시인 2020학년도 정시 데이터를 가지고 좀 활용해 보도록 할게요. 2020학년도 정시 데이터. 활용하시는 게 이제 뭐 저희가 전수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물론 그렇죠. 저희의 이제 점수 공개 서비스에 들어온 데이터인데 그렇죠. 사실은 작년 서울대 같은 경우에 전체 지원 인원이 정시에서 한 2,900명 정도 됐었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가 한 2,000명 이상이기 때문에 2,066명. 되게 정확하시네요. 2,066명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그 신뢰도를 가진 자료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자료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설명을 해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설명하라는 얘기죠. 네네. 네, 설명할게요. 일단은 먼저 제가 2020학년도에 인문계열을 좀 봤어요. 인문계열을 봤더니 전년도 47명을 모집했더라고요. 네. 47명 모집에 127명이 지원해서 2.70대 1 정도의 지원율을 보였는데 실제로 지원이 그랬다. 근데 저희가 갖고 있는 게 대략 몇 명 되죠? 저희는 한 100명 정도 됐던 100명 정도. 이건 점수 공개예요. 모의 지원 말고 점수 공개. 실제로 내 점수 깐 거. 깐 애들. 그게 한 100명 정도 학생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학생들을 좀 기준으로 해서 좀 활용을 한번 해봤어요. 근데 우리가 47 이렇게 떨어지면 헷갈려. 맞아. 그래서 제가 45로 겠어요. 그래서 모집 인원은 45명이라고 가정을 하고요. 45도 조금 헷갈릴 것 같은데. 아니요. 그래도 45로 할래요. 45명이라고 가정을 하고 자, 1단계에서 2배수를 뽑는다고 했잖아요. 그럼 2배수면은 90명. 그래서 90등까지의 성적을 갖고 한번 계산을 해볼게요. 자, 2020학년도 서울대학교 인문계열의 최고점은 416.02점이었어요. 그리고 2배수 35명 뽑는다고 우리가 가정을 했으니까 45명. 네. 아, 그래요. 네, 미안해요. 45명 뽑는다고 했으니까 2배수 성적은 90등까지 계산하면 90등의 성적은 대략적으로 388.78점 정도로 그냥 추정을 하는 거예요. 정확하진 않아요. 맞아요. 추정을 하고 있어요. 지금 388.78점. 그래서 인문계열 이게 20점 이상이냐 미만이냐에 따라 계산식이 다르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럼 최고점 416.02랑 90등 성적인 388.78점을 빼니까 27.24점 차이가 나네요. 자, 그럼 20점 이상인 거네요. 그럼 20점 이상인 식을 써야겠죠. 자, 자막도 깔리고 있을 거예요. 20점 이상인 식들 지금 자막 깔리고 있으니까 요 식에 한번 대입을 해보면 제가 하나하나 대입 안 할게요. 대략적으로 만점은 당연히 80점이겠죠. 환산 점수로 하면 만점은 80점일 거고 우선 합격권인 1배수 성적 대략적으로 우리가 45등이라고 예상한 45등 성적이 412.87점으로 추정을 하고 있으니 이 성적을 요 식에 넣으면은 얼마요? 77.69점. 그렇죠. 80점 만점에 77.69점이 나와요. 다시 말해서 1배수 컷 성적이 80점 만점에 77.69점 정도가 나오는 거고 예를 들어서 한 60등 정도의 성적은 411.66점 정도로 저희가 추정을 하고 있으니까 요식대로 하면 76.80점 정도가 나오는 거고요. 자, 그러면 80등 성적을 예상하면 80등 성적은 저희가 402.36점 정도로 힘들어요. 추정하고 있으니까 요식에 넣으면은 69.97점 대략 한 70점 정도로 예상이 되는 거죠. 이렇게 계산이 되고 있어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저희가 그냥 숫자 불러드리니까 헷갈리니까 보셨자고요. 1등 80점 하고 1배수 성적이라고 하는 모집 인원 45명의 성적까지는 2.31점 정도 차이가 나는 거고 60등까지는 3.2점 정도가 차이 나는 거고 80등까지는 10.03점 차이가 나는 거네요. 갑자기 확 벌어지네요. 그렇죠. 그럼 컷하고 한번 보자고요. 어쨌든 합격만 하면 되는 거니까 난 1등 할 필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합격만 하면 되니까 45등과 60등 정도의 성적 차이는 몇 점이라고 제가 써놨죠? 0.89점. 네, 0.89점 정도. 대략 한 0.89점에서 뭐 저희가 추정이니까 대략 한 1점 정도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고요. 1점. 그다음에 45등 컷과 80등 정도까지는 얼마요? 7.72점 차이. 네, 7.72점 차이 정도. 그러니까 7에서 한 뭐 8, 9 요 정도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설명드리면 정말 쉽게 설명드리면 45등까지 성적과 60등까지의 성적 차이는 거의 1점 정도 차이 정도가 나는 거고 45등 성적과
2배수인 뭐 얼마까지 한다 그랬어요? 제가 90등이라고 했는데 대략 한 80등까지의 성적 차이는 거의 7.7이죠. 그러니까 8점 이상 차이가 나는 거잖아요. 맞죠? 네, 제가 잘못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니죠?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상당히 커지는 거죠. 그럼 이 차이를 이제 내신으로 메꿀 수 있느냐 없느냐를 확인하려면 그렇죠. 내신의 어떤 반영 점수 방법? 이런 것 같은 그렇죠. 그걸 알아야겠죠. 네. 물론 이게 정확히는 알 수 없어요. 왜 정확히는 알 수 없냐면 이 정성평가거든요. 정성평가기 때문에 잘 알 거예요. 자, 또 자막인가요? 표가 나갈 거예요. 지금 아마 안 나갈 수도 있어요. 근데 하여튼 나갈 거라고 생각하고 말씀을 드릴게요. 자, 평가 등급 A, B, C로 해서 주죠. A 5점, B 3점, C 0점. 맞죠? 그래서 저희처럼 지금 2명의 평가자가 AA 주면 5점 주고 AB 주면 4점 주고 BP 주면 3점 주고 이런 식인 거잖아요. 맞죠? 네, 제가 얘기하는 거 틀리면 틀리다고 확 얘기해 다 보고 주세요. 계실 거예요. 자막으로 보고 계실 거니까. 그렇죠. 네네. 기본 점수 15점 주고. 맞죠? 이 상황이 되기 때문에 거기다가 평가 항목도 교과 학습 발달 사항만이잖아요. 정성 평가를 하는데 뭐 봉사, 뭐 동아리 이런 거 말고 교과 학습 발달 사항만 3가지 항목으로 해서 점수를 주고 있잖아요. 그죠? 그럼요. 한번 얘기해 보자고요. 물론 1학년 때 2학년 때 공부 안 하다가 뒤늦게 정신 차려서 수능 진짜 잘 본 학생들 한테는 이게 피해일 수 있을 것 같기는 해요. 맞죠? 교과 성적 공부 안 하다가 졸업생도 있을 수 있고. 그런데 내가 1학년 때부터 정말 서울대를 쓸 목표로 하고 있는 학생들이라고 한다면 열심히 하지 않았을까요? 그러니까 뭐 그런 학생들이라면 열심히 했을 거고 저는 사실 1, 2학년 때 좀 성적이 안 좋다가 내신이 3학년 때 그럼 성적이 좀 좋아졌다. 뭐 완전 1등까지는 아니더라고 하더라도 그럼 그런 모습을 보고 또 평가하시는 분들이 또 좋은 맞아요. 어떤 느낌을 받을 수도 있지 맞아요.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의미라고 한다면 추정하건대 삐삐 이상은 받지 않을까라는 거죠. 웬만한 학생 같은 경우에는 삐삐 이상은 받지 않을까? 그럼 5점 중에 3점은 주지 않을까라는 생각? 그럼 2점 차이가 난다라고 한다면 그냥 대략적으로 만점과 삐삐 받은 3점이 2점 차이가 난다라고 한다면 다시 한번 앞으로 가보자고요. 그럼 앞으로 가면은 1컷, 그러니까 1배수 컷과 60등, 45등과 60등 사이에는 0.8 얼마 1점밖에 차이가 안 났기 때문에 여기서는 학생부가 좀 의미가 있을 수 있겠죠. 근데 예를 들어서 그냥 나는 어쨌든 2배수 안에만 1단계만 통과한 애들, 그러니까 뭐 80등 하는 애들 같은 경우는 아까 7점 이상 차이가 난다고 했잖아요. 그건 사실은 이 교과 성적으로는 뒤집기 어렵다. 못 뒤집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예측을 한다는 거죠. 네. 아주 조심스럽게요. 네. 물론 컷 부분에서 사실 좀 중요하죠. 학생들이 좀 이렇게 너무 낮은 내신으로 쓰는 친구들은 그냥 던지듯이 쓰는 친구들이고 맞아요. 하다 보니까 뭐 컷 부분에 있는 학생들이 굉장히 좀 중요하긴 하지만 그 학생들 중에서 뭐 누구는 다 AA고 누구는 다 CC고 이런 학생들이 그렇게 또 많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그런 어떤 영향력 같은 것들은 흔히들 이제 뭐 특목 자사고나 뭐 이런 학교들이 좀 크게 불리해지는 거 아니냐, 졸업생이 크게 불리해지는 게 아니냐라는 예상 같은 것들을 많이 하시는데 컷 부분에 정말 커트라인 0.1점 부족하다 이런 경우에는 좀 의미가 크겠지만 일반적으로는 뭐 수능 한두 문제 더 맞추는, 물론 서울대 쓰는 아이들 중에서 수능 한두 문제를 더 맞춘다는 건 어렵지만 한 문제만 더 맞춰도 이 정도 내신 차이는 극복이 되는 정도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지금까지는 이제 그 어떤 점수 차이가 20점 이상인 어떤 모집 단위들을 예시로 이제 설명을 해주셨는데 그럼 20점 미만인 이런 어떤 모집 단위들 계산 방식 같은 경우에는 또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어디냐면 최고점과 최저점의 차이가 20점 미만인 경우 중에 화학과를 좀 볼 거예요. 보니까 화학과가 있더라고요. 작년 데이터를 봤을 때, 작년 2023년도 점수 공개 데이터를 봤을 때. 그렇죠. 화학과가 있더라고요. 화학과가 11명을 모집했더라고요. 11명을 모집했는데 45명이 지원을 했어요. 경쟁률이 꽤 서울대 치고 높았었네요. 높은 편이긴 한데 자, 그럼 또 동일하게 계산을 할게요. 11명 모집에 일단 1단계에서 2배수 모집을 했으니까 22명 맞죠? 22명이고요. 1등 성적은 대략적으로 400.49점이고요. 22등 성적, 그러니까 1단계 최저점이라고 얘기하는 22등 성적은 대략적으로 384.02점으로 추정이 돼요. 자, 그럼 빼면은 16.47이니까 20점 미만이네요. 그래서 화학과를 갖고 온 거예요. 자, 또 자막 나갈 거예요 지금. 네네. 20점 좋은 예시로 가져오셨어요. 그럼 20점 미만인 모집 단위 계산 방법 자막 나가고, 그래서 어쨌든 1배수인 11등 성적은 대략적으로 저희가 390.57점으로 예상이 되거든요. 이거는 참 계산하기 편해요. 그죠? 80점 일단은 400.49 최고점에서 390.57 빼고 거기서 80점에서 빼니까 얼마요?
70.08. 자막으로 나갈 수도 있는데 뭐 어쨌든 70.08점인 거고요. 자, 그럼 15등 성적을 볼게요. 15등 성적은 저희가 388.13점 정도를 예상을 해요. 추정을. 그럼 계산하면 67.64점. 그 다음에 20등 성적은 384.29점 정도로 추정을 하기 때문에 63.8점 정도가 예상이 되는 거죠. 그럼 1등 당연히 80점일 거고, 맞죠? 그럼 1배수라고 하는 11등까지의 점수 차이는 9.92점. 15등까지는 1등부터 15등까지 12.36점 차이 나고요. 그럼 1배수 컷인 11등하고 15등 차이는 2.44점 정도 나고요. 자, 그럼 한번 볼게요. 11등과 요 컷 부근이라고 얘기하는 11등하고 15등 사이에서도 2.44점 정도가 차이가 나는 거잖아요. 그럼 좀 전에도 얘기했듯이 많은 학생들이 삐삐 이상을 받을 거다라고 예측을 한다라고 한다면 진짜 많이 일부 학생을 제외하고 많이 나봐야 2점인데 여기는 11등하고 15등 사이에 2.44점 차이가 난다라고 한다면 자, 이 상황에서도 뒤집기 좀 어려운 거 아닌가요? 네, 그리고 아까 인문 계열에 비해서는 사실 경차 같은 것들이 조금은 자연 계열 같은 경우에 조금 더 벌어지는 느낌, 벌어지는 느낌이기 때문에 자연 계열 같은 경우에 특히나 뭐 내신 성적으로의 만회 같은 것들은 물론 가능한 학과도 있을 거예요. 당연히 그런 학과도 있을 텐데 일반적으로는 인문 계열 학과들에 비해서는 좀 조밀하지 않을 수 있겠다라는 어떤 예상 같은 것들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여기서 돌발 질문. 돌발 질문. 자, 그럼 20점 이상인 학과와 20점 미만인 학과가 이렇게 계산이 됐는데 지금 얘기한 것 같기는 한데 자, 어떻게 써야 돼요? 그럼 교과 성적이 어떤 애들이 어떻게 써야 되나요? 그러니까 일단은 학생들이 뭐 내 점수가 남는다 아니면 많이 부족하다 이런 것들은 알고 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뭐 커트라인 부분에서 뭐 어떤 과를 쓰는 게 조금 더 유리할까 이런 거 같은 것들을 고민하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 아무래도 뭐 내신 성적이 좀 괜찮은 것 같다라고 한다 그러면 내신 성적의 반영이 조금 그래도 더 의미를 갖는 어떤 성적 산출 방식 그런 쪽으로 지원을 해야 될 것 같고 내신 성적이 좀 불리한 일반적으로는 그렇죠. 일반적으로는 20점 미만인 학과라고 봐야겠죠. 왜냐하면 이제 20점 이상인 학과들 점수 차이가 크게 벌어지는 학과들은 그 차이를 20점으로 최대 20점으로 좁힌 맞아요. 거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내신에 자신이 있는 학생이라고 한다 그러면 좀 차이가 적을 거라고 생각되는 학과를 그리고 또 좀 내신이 부족한 것 같다라는 어떤 느낌을 가지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좀 차이가 벌어지는 20점 이상 벌어지는 학과를 쓰는 게 조금은 유리함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앞에서도 이제 소장님께서 계속 설명했지만 이게 정말 커다란 변수가 되기는 어려울 수 있다라는 점 같은 것들은 고려하셔야 되는 거겠죠. 그러니까 중요한 건 그거예요. 저희가 지금 계속 뭐 숫자 얘기하고 하니까 좀 어렵기는 하실 텐데 당연한 얘기일 수 있는데 이런 거예요.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누구나 예상하고 있듯이 컷 부분에서는 어쩔 수 없이 교과 상당히 중요해질 수 있다고 1, 2점 차이가 중요해질 수 있다. 다만 내가 그냥 배수 안에 들었다라고 한다면 저 2배수 안 들어서 저 2배수 뒤쪽이라고 한다면 사실은 이 교과 성적이라는 건 어떤 의미로 무의미할 수 있다. 이게 결론 아닐까 싶기는 해요. 맞나요? 아무래도 이제 좀 학생들이 너무 좀 부담을 가지는 친구들이 많은 것 같아요. 이거 뭐 중학생 때 발표해야 되는 거 아니냐, 벌써 고등학교 1학년 시험 보고 나서 이런 것들 이제 얘기하면 어떡하냐 이런 어떤 부담감 같은 것들을 많이 느끼고 있는 경우들이 있는 것 같은데 사실은 뭐 오늘 이 시간을 통해 가지고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런 어떤 부담감 같은 것들을 크게 느끼지 말고 열심히 공부해라라는 수능 공부해라. 뭐 내신도 해야죠. 내신도 해야죠. 내신도 하는데 너무 내신 반영하면 큰일 났네. 나 내신 완전 폭망했는데 라고 해서 뭐 미리 나 이제 서울대는 물 건너 갔나 보다. 다음 생에 서울대 써야 되나 보다. 이거 아니고 차분히 준비해라. 이 의미를 얘기하고 싶어서 저희가 이 영상을 찍고 있는 거고 모늘은 제가 하고 있는 건가요? 본인이 할 얘기? 오늘은 사실은 뭐 지원 전략 얘기하려고 지금 영상 찍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뭐 아직 모르는 거니까 지금 말씀드린 것도 저희가 과거에 공개된 점수 공개 데이터를 가지고 이제 말씀드리는 거지 실제로는 어떤 학생들이 지원하게 될지 예측하기가 좀 어려움이 있어요. 그거는 하지만 지금 고민하기보다는 수능 시험을 다 보고 나서 그 다음에 어떤 학과를 지원해야 될까 그것들이 고민될 때 걱정하셔야 되는 거지 지금은 이것 때문에 뭐 너무 머리 싸매고 이러실 필요는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 에서 또 똑같은 말 한 건가요? 네. 저희 진학사가 데이터가 있는 회사잖아요. 그죠? 그래서 저희 실제 데이터를 갖고 한번 이 계산식에 따라서 한번 돌려본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뭐 이럴 거야 라고 저희가 지금 뭐 화학과 인문계 이렇게 했지만 그건 충분히 변할 수 있거든요. 2023년도에 변할 수 있고 이런 방법으로 계산을 하게 되는 거구나.
뭐 이 정도 이렇게 환산이 되는 거구나 정도로 좀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저도 하나 질문 드리면 하지만 이런 20점 이상 차이 나는 학과들이 좀 많을 것 같으세요? 아니면 어떤 학과들이 좀 이런 차이를 가지게 될 것 같으세요?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예상컨대 지금 뭐 보셔서 아시겠지만 예상컨대 20점 이상인 모집단위는 아마도 일단은 모집 인원이 좀 많은 학과들, 모집 인원이 좀 많은 학과들 지금 뭐 예를 든 것처럼 인문계열 같은 경우 화학과보다는 인문계열 그래서 모집 인원 많은 학과 그다음에 당연한 얘기겠지만 좀 경쟁률이 높은 학과 그리고 또 하나는 좀 상위권 모집 단위 같은 얘기일 수도 있어요. 상위권 모집 단위들이 일반적으로 모집 인원이 많기는 해. 근데 일단 좀 상위권 모집 단위에서 20점 이상의 차이가 좀 나지 않을까 싶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상위권 모집 단위 같은 경우는 나는 그냥 일단은 턱하니 써놓는 애들 있잖아요. 난 여기만 쓸 거, 경영학과만 쓸 거야, 뭐 의대만 쓸 거야 하는 친구들 써놓고 인원이 많고 하다 보면은 그 밑으로 주주주주주주주 이렇게 이쁘게 이렇게 분포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근데 예를 들어 좀 중하위권 모집단이라거나 하위권 모집단위 같은 경우는 어떠냐면은 나는 무조건 할 거야라고 그냥 난 서울대만 가면 돼라고 하면서 푹 쓰는 학생들이 좀 적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표현하면 좀 될까 모르겠지만 그만한 친구 비슷한 학생들이 이렇게 좀 낮은 성적에서 똑똑똑똑 쓸 거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모집 인원 많은 학과 경쟁률 높은 학과 좀 상위권 모집 단위에서 20점 이상의 차이가 좀 벌어지지 않을까라고 상당히 조심스럽게 예측을 해봅니다. 네, 아마 뭐 올해 수능 끝나거나 아니면 또 내년 수능 끝나고 이런 데이터를 가지고 설명드릴 수 있는 시간이 있을 수도 있어요. 2023학년도 서울대를 준비하는 친구들을 대상으로 해서요. 그때마다 이제 좀 저희가 최신 데이터를 가지고 설명 다시 드릴 테니까요. 앞으로의 그런 어떤 정시 지원 경향 같은 것들도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꾸준하게 어쨌든 고등학교 1학년 이다라고 한다 그러면 계속 앞으로 3년 동안 계속해서 꾸준히 대입에 관한 정보 같은 것들을 살펴보시고 관심을 가지시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뭐 또 다른 이슈라든가 이런 거 있으면은 저희 또 둘이 출연해서 좀 자세한 정보 영상으로 찍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다음번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